아까 하던 거부터 이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얘는 영타 연습이니까 꾸준히 해주시고 어느 정도 본인 영타가 늘 때까지는 계속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냥 진짜 연습하기 싫다, 나는 그냥 백타인데 백타로 살래,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본인이 답답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본인이 뭔가를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면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연습을 좀 꾸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드업.kr 이거 한번 들어와 볼게요. 얘도 여기에 링크 다 있어요. 여기 코드업 백제라고 하는 게 코드업.kr입니다. 이걸로 누르고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거 요걸로 들어오셔도 되고. 둘이 지금 화면이 좀 다를 텐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건 이쪽 왼쪽 상단에 있는 문제, 거기에 문제집,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입을 그냥 생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가입할 때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친구였죠. 가입을 그냥 해주시면 되고,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문제집 들어오면 여기가 딱 열려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알아서 파이썬까지 골라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따로 들어오셨고 여기서 문제집을 눌러서 들어왔다, 그럼 아마 처음에는 C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듣는 거 파이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파이썬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C 언어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겠죠. 우리 파이썬을 골라서 파이썬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얘도 아까 코딩 테스트 봤던 것처럼, 코딩 테스트가 아니지, 프로그래머스에서 봤던 것처럼 진도를 좀 나가고, 예를 들어 오늘 출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이따가 3교시 때 배울 건데 출력에 대해 간단하게 배웠으면 이 출력하기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뭐 변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또 찾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를 풀다가 위에서부터 쭉 풀어 나가는데 이거는 수업에서도 안 했고 뭐 강사가 따로 얘기도 안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안 풀면 돼요. 알겠는 것만 일단 푸시고요. 모르겠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여기 있는 거 꾸준히 다 풀어보세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코드.org를 한번 볼게요. 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잉글리시, 영어가 되어 있을 건데 밑으로 내려보면은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잉글리시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네가 자체 번역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감당하시고, 이게 싫다 그럼 영어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복잡한 말들이 써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복사에다가 구글 번역기 돌려서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건 문제를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얘도 여기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가입을 하셨으면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일단은 3단계 눌러볼게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자, 3단계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건데, 로그인 해주시면 화면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로그인 한 상태로 그냥 다시 이 링크 클릭하면 본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언플러그드 활동이 있죠. 이거 영어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있는데 얘 빼고 다 하시면 돼요. 이 언플러그드라고 되어 있는 애들 빼고 1번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 쭉 다 하시면 돼요. 일단 3단계로 시작을 해보시고요. 3단계를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러면 2단계로 가세요. 근데 보통
웬만하면 3단계 초반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자, 1번. 고민을 안 하면 안 돼? 자, 1번. 이거 말고 얘도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스킵.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2단계 메이즈. 한글 버전에선 미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하시면 되는데 1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가 뭐라고 해요. 얘는 지금 내가 좀비인데 나 저 해바라기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오케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니까 얘를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한글 버전으로 해도 어차피 좀비 가 해바라기로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죠.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OK를 누르시면 여기에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쪽에 화면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 화면 런 버튼, 스텝, 그리고 여기, 그리고 문제, 딱 요만큼만 알면 돼요. 자, 이 화면에 있는 이 좀비가 이 해바라기까지 도달을 하면 성공이에요. 지금 문제가 나 해바라기로 가야 돼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어디서 작업하냐? 여기서 합니다. 여기 보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워크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4/4 블럭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슬러시 뒤에 있는 이 숫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 블럭의 개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옛날에 풀어놓은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 원래 딱 처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면은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이 사용됐죠. 이 1은 누구냐? 이 웰런이라고 하는 블럭이에요. 이 블럭은 어떤 문제를 들어가도 다 있을 겁니다. 얘가 왜 있냐? 우리가 여기 블럭스라고 되어 있는 이 밑에 얘 하나, 둘, 셋, 세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세 개의 블럭을 사용해서 얘를 여기까지 보내야 돼요. 중복 사용 가능하고요. 골고루 섞어 쓰는 거 다 가능해요. 근데 단 4분의 1이면 지금 블럭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3개 안에 최대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도저히 저 개수를 못 맞추겠어. 그럼 넘어도 되기는 해요. 단 더 좋은 방식의 풀이법이 있다라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문제를 웬만하면 이 블럭 개수에 맞게끔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무브 포워드라고 하는 이 블럭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옮겼어요. 지금 블럭 개수가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죠. 얘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블럭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웰런에다가 끼워 맞추시면 이제 숫자가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웰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막 이렇게 갖다 놔도 되는데, 정답 코드를 돌릴 때에는 웰런에다가 끼워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런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보세요. 자, 잘 보시면 여기 웰런에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다가 무브 포워드로 하이라이팅이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로 하이라이팅 맞죠? 얘가 노란색을 띄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 하나가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한 칸 움직였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무브 포워드 하나 웰런에 끼워 놓고 실행했을 때 얘가 여기 있던 좀비가 한 칸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린 뭘 더 해야 돼요? 무브 포워드 앞으로 이동을 더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여기다 끼워 맞춰서, 이거는 정확하게 놓을 필요 없고요. 적당히 여기 하이라이팅만 되게끔, 여기 노란색 생겼잖아요. 이렇게만 갖다 놓으면 알아서 끼워 맞춰집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기 리셋 시켜놓고 다시 런 버튼을 눌러 볼게요.
앞으로 2칸을 이동했죠. 해바라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앞으로 가는 걸 한 번 더 해줘야겠죠. 자, 다시 리셋 시켜놓고 하나 더 붙여볼게요.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바라기에 도달해서 좀비가 해바라기를 먹어치우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 컨티뉴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리플레이로 다시 시도해 보셔도 돼요. 근데 자, 일단 리플레이를 해놓고 잘 보세요. 일단은 자, 이렇게 했어요. 뭔가 사용한 블럭이 늘어났죠. 이러고 실행을 시키면 이 좀비가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쪽 좀비 화면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좀비가 어떻게 이동했죠? 왼쪽 한번 쳐다봤다가 오른쪽 한번 다시 보고 앞으로 3칸 갔죠.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 블럭 개수가 늘어난 거고 실제로는 불필요한 작업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가 알려줘요. 너는 오직 4개의 블럭만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넘어는 갈 수 있어요. 이런 문구가 나왔다. 그럼 여기 try again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시도해서 웬만하면 이 블럭 개수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또 사용법. 얘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나는 이 무브 포워드를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하나씩 버려도 되고요. 왼쪽으로 가져가면 휴지통으로 바뀌죠. 하나씩 버려도 되고 내가 버리고 싶은 만큼 덩어리로 떼서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 잠깐 빼놓고 실행시켜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unused 코드라고 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코드예요. 블럭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실제로 이 동작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블럭 개수를 맞춰서 잘 통과를 하면 이 색깔일 거고요. 블럭 개수가 오버가 됐다 하면은 연한 연두색인가? 그런 걸로 칠해질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이 색깔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문제들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간단한 문제들밖에 없을 텐데 당장 한 여기 정도? 여기 정도만 가도 뭐가 많아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블럭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루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이런 능력에는 도움이 되진 않지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해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코딩 테스트, 대기업 공채 이런 코딩 테스트 하려면 알고리즘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로직에 대한 흐름 이런 걸 판단하기에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얘를 꾸준히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무조건 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스텝 버튼도 있어요. 얘는 내가 붙여놓은 블럭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서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런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돌잖아요. 근데 스텝은 누르게 되면 여기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것까지 지금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돌릴 수도 있고 다시 한 단계 또 나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나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만든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스텝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업이 16시 오후 4시부터죠 4시부터 수업 시간인데 저는 4시에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4시 1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4시 10분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그럼 4시 10분까지 오면 되겠구나.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4시까지 오시는 게 맞고요. 4시 10분까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코드.org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왜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계속 코드를 보고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사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두뇌랑 조금 다른 두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뇌풀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학원에 오기 직전까지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하다 왔으면 상관없어요. 20분 동안 노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코드.org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뇌풀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뇌를 풀지 않은 분들은 수업 진도를 바로 나갈 때 좀 힘들 거예요. 처음에 가뜩이나 지금 처음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뇌풀기가 충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4시까지 오셔서 10분 정도 코드.org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컴퓨터 켰다. 그럼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 것들이 하나 늘었네요. 이제 아까 수업 페이지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 알려드린 코드.org 하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띄워져 있겠죠. 혹은 코드업 문제를 풀고 계셔도 돼요. 아까 이거를 풀든 코드.org를 하든, 내가 영타가 많이 부족하면 이 타이핑 정글을 하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고 계시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가긴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수업 시간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지,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쉬는 시간 최소 10분 보장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진도를 나가다가 좀 시간이 오버가 됐다, 50분이 넘었는데 왜 쉬는 시간 안 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곧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많이 딜레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최소 10분 이상은 다 보장을 해 드릴 거니까. 저희 3시간 수업이죠. 마지막 시간 쉬는 시간 빼고 2번 쉬는 시간 동안 웬만하면 20분 이상은 무조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REPL.점. 근데 얘도 여기 있어요. 수업 페이지 링크 눌러 보시면 로그인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수업 페이지 링크로 들어오시면 아마 요 창이 바로 나올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만 하면 되고. 자, 근데 REPL을 그냥 들어왔다. 만약에 그냥 들어왔다면 페이지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크리에이트가 있고요. 여기도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그쵸? 아니면 여기도 있어요. 리플러스 버튼. 얘도 다 크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는 뭐겠어요? 만드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똑같아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 언어를 사용할 툴들이 필요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REPL을.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수업을 이 REPL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페이지에 써있는 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것도 얘도 온라인 툴인데 얘는 좀 나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 여기 있는 내용은 일단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밑에 링크들만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눌렀다. 자, 여기에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은 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자바로 만들어요. 그리고 파이썬 코드 입력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맨 위에 있는 파이썬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틀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크리에이트 리플을 하게 되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끄셔도 됩니다.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다 따라해 주세요. 지금 좀 바뀌었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화면을 켜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세팅 하나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동안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때 좀 편리하게 세팅을 좀 할 건데 어려운 거 없어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이쪽 왼쪽 하단에 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고요. 이쪽에 뭐가 나왔죠? 자, 얘네 디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여기다 둘 거냐 아니면 밑에다 둘 거냐 이런 거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밑에다 놓으면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밑에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 그리고 여기 딱 이것만 저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잘 안 보이실려나? 이거 두 개랑 이거랑 이게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랑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고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똑같이 맞춰주세요. 나머지 설정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다 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이 설정은 계정 귀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REPL 들어갔을 때 어차피 설정되어 있어요. 다시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시크릿 모드를 쓰고 있다 이것만 아니면 집에 가서도 알아서 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을 때 다른 사람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본인 걸로 다 바꿔야겠죠. 내가 지금 사용하는 REPL이 다른 사람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 걸로 다시 로그인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수업 내용을 듣다가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 계정에 저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4시부터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전 시간에도 수업이 있고요. 그 오전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면 본인 걸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따라 하셨으면 이건 꺼도 돼요. 이제 세팅스는 끄시고 그리고 뭔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세팅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테마를 바꾸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다. 자, 여기 상단에 그 블럭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옆에 있는 화살표 이거 눌러 보시면요, 밑에 다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다크고 여러분들은 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여기 눌러 보시면 기본 스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다크가 좋으신 분들은 다크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렇게 테마를 바꿔서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테마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눌러보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가 되어 있으시겠죠?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저장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풀었는데 이제 맞아요. 다음 문제 풀어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음 문제를 푸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전에 풀었던 거 그대로 냅두고 밑으로 좀 내려서. 자, 파이썬은 웬만하면 크게 오류가 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다가 문제를 쭉 써내려가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이걸로 인해서 뭐 오류가 발생하고 이거 오류를 찾아야 되고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뭐 중반쯤만 가도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는 변수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기록에 남기고 싶다 하면 이 왼쪽에 이 new 파일이라고 있어요. new 파일 눌러 보시면 여기 밑에 칸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파이썬 1일차. 얘는 기본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따로 확장자를 정해주지 않으면 기본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하나 생성하고 여기다가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건 지우고 다음 문제 풀고. 근데 사실 기록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문제마다 정답을 다 올려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자, 수업 페이지 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 밑에 뭐가 생겼을 겁니다. 지금 보면 문제 3개가 생겼죠. 얘네들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정답을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꼭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기는 해요. 위에부터 그냥 주석을 걸어 내려오는. 주석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앞에 그 샵이 하나가 붙으면서 글자가 초록색으로 변했죠. 이 REPL도 그렇고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툴에는 주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주석은요, 얘를 주석을 걸어 놓으면 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놔도 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라서, 할 거면 그냥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남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을 남겼는데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아야겠죠. 내가 이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어떻게 저장해야 되나? 얘는 조금 특이해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디폴트 네임이라고 해서 아무 영어나 막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크리에이트 했을 때 그 타이틀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무거나 입력을 해줘요.
디폴트 값들이 그냥 랜덤으로 발생을 해서 저장을 해주는데, 여기를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파이썬 방택 1교시 1일차 입력을 하고 바깥에 한번 클릭을 해주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저장한 파일을 어떻게 보냐, 여기 이쪽 아까 이 화살표 있었죠? 테마 쪽 보려고 들어갔던 얘를 다시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My Reference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방금 저장한 이 친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공유가 되고, 얘가 조금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 입력했던 거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만들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긴 했어요. 파일을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거죠. 여기다가 이런 코드를 작성해 놨고 다시 다른 파일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애초에 만들어지지도 못해요.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인.점 파일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3개의 버튼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 뭐 리네임도 있고 오픈 탭 뭐 이런 거 있는데 딜리트도 있고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 메인.점 파일은. 왜냐면 이 메인.점 파일은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훼손이 되면 이 안에다가 어떤 코드를 써도 실행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파일이니까 이 외에 새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어요. 파이썬 2일차 py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얘는 더 이상 텍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얘는 파이썬 코드를 읽어드리는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용이다, 텍스트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왜 여기 왔지?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한 김에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제가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이따가 풀어볼 거예요, 얘는. 이 문제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다 따라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눌러야 되지? 다른 거 다 보지도 마세요. 문제를 누르고 들어왔다. 이쪽에 Show Files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main.py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나올 텐데, 얘를 클릭해주면 이 안에 문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체 드래그,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던 REPL에 와서 붙여넣기, 컨트롤 V죠,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문제 부분에 샵이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주석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얘는 주석이 안 걸려있으니까 코드를 읽어 드리겠죠.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컨트롤 엔터라고 나오는데 단축키예요. 컨트롤 엔터 하셔도 되고, 런 버튼 실제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 오른쪽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에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작성한 코드의 결과를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하는 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문제 복사해서 푸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답도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쇼 파일스 누르고 들어가서 이 main.py 눌러보면 여기 써있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누르고 들어가요. 그러면 쇼 파일스 누르고 main.py 누르면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정답 말고도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내가 본인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다, 나는 기본적인 단축키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것들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당연히 단축키는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은 건데, 얘는 공용, 범용 단축키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편하게 쓸 수 있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 컴퓨터를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다루시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나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딱 요 정도만 편하게 숙지를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구글 하나 켜보세요. 이렇게 크롬 창을 사용하고 계실 때는 컨트롤 T만 눌러도 탭을 하나 새로 만들어줘요. 자, 구글, 크롬이죠. 크롬으로 구글을 열었는데, 사실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얘랑 많이 친하면 친할수록 개발을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얘랑 친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흔히들 구글링이라고 하죠. 내가 개발자인데 구글 없이 개발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못해요. 저한테도 너 구글 없이 개발해봐,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저는 구글이 없는데 내가 왜 개발을 해? 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구글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특히 개발의 영역에선 더 그래요. 이런 말도 있죠. 개발자의 기본 소양 스킬로, 아니 기본 소양 스킬이 아니라 좀 우대되는 스킬 사항으로 구글링이 포함되기도 해요. 구글링을 잘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적어도요, 개발을 다 해요. 그러면 구글링을 잘하는 건 도대체 뭔가? 아직 여러분들이 구글과 대부분 많이 안 친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구글보다 요즘엔 네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셨었겠죠. 그 전에는.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어서 구글도 많이 쓰기는 하실 텐데, 개발 쪽 영역은 네이버에서 검색, 뭐 다음에서 검색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구글로 오세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구글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결과를 찾아보고 그 결과를 내 거에 적용하는 거, 이게 전체적인 구글링에 대한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이게 완벽히 된다, 그럼 지금 당장 취업하셔도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아직은 안 되겠죠. 우리가 문법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글과 되게 많이 친해지셔야 되고, 별거 아닌 것들도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검색하는 팁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긴 할 텐데, 얘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도 있고, 어차피 구글링은 무조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듭 강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구글링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뭐냐? 자, 지금 수업 시간이죠. 여러분들 수업 참여하러 나오셨고 비대면 분도 줌 수업에 들어와 계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수업 중에 뭔가 질문이 생겼다, 강사한테 질문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시면 돼요. 비대면 분들은 줌 채팅방에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단 이제 수업 설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설명이 끝나거나 아니 문제풀 시간을 줬거나 혹은 쉬는 시간이거나 아니 수업이 끝났는데 절 붙잡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갔어요. 혼자 공부해요, 복습해요. 모를 수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얘입니다. 이거 링크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질문 받으려고 제가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랑 1대1로 오픈 채팅방이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학원에서 저를 만났으면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수업 중에 저한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 주말에 뭐 공부할 건데 좀 모르겠다,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지금 파이썬 수업이지만 자바, C, 다른 거 다 질문하셔도 돼요. 맹간한 것들은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다 하고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라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질문하시는 거 오케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제가 수업을 이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도 해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 대화창에 딱 들어오시면은 몇 시 수업에 몇 시 어떤 수업 듣고 있는 누구다 정도로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수준 이런 걸 파악하고 질문에 답을 드릴 때 도움이 되니까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너무 늦은 시간에는 웬만하면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평일에 10시까지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9시면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답을 못해요. 그리고 10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늦은 시간이 되니까 그때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안 해드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날 밝을 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했는데 강사가 읽어놓고 답을 안 해줘요. 한두 시간 지났는데도 답을 안 해요. 그럼 제가 읽었는데 깜빡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그 채팅방에서.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이 예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 오늘 출력문이라는 걸 배웠는데 출력문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파이썬 출력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파이썬 출력문에서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뭘 몰라서 뭘 질문해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을 통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면요 저한테 바로 질문하기 전에 요거는 사실 명시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랑 약속이에요. 무조건 구글이든 얘든 아니면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여기든 한번 들렸다 오세요. 내가 모르겠는 게 생겼을 때 최소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모르는 게 닥쳤을 때 그냥 웬만하면 찾아서 다 해결이 돼요.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질문부터 하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무지성 질문을 다 착하게 받아줄 상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글링
웬만하면 구글링으로 다 해결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얘를 한번 거쳤다가 오시고요. 이걸 해봤는데도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안 거치고 그냥 무지성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셨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을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구글링 해보세요. 혹은 좀 찾아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냥 빠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링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과 구글링 같은 걸 아예 찾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티가 다 나요.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내가 찾아보면 뭔 소린지 이해는 못해도 그거 관련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하는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구별해서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링 하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혼자 익힐 수 있어요. 이제 학원 수업만 딱 듣고서 나는 파이썬 다 배웠고 파이썬으로 못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이시라면 그건 좀 많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건 기본적인 문법 플러스 기본적인 활용법 정도고요. 실제로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할 건데, 그때만 돼도 당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려워요, 실제로 처음 배울 때는. 근데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혼자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거 하려면 구글링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구글에다가 구글링 잘하는 법이라고 치면요, 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구글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이것부터 찾아보면 돼요. 이 방법조차도 구글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게시글 많은데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읽다 보면은 뭐 단축키 같은 것도 나오고 뭐 키워드 검색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못하겠는 거 안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까 이 얘기랑 계속 일맥상통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구글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고, 익숙해지면은 별거 아닙니다. 검색하면 검색한 대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썬 프린트라고 치고 뒤에 애프터 하고 콜론 찍은 다음에 2021 했어요. 이거 구글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인데, 애프터 2021 해놓으면 2021년 전 자료는 안 나와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저도 이거 말고는 잘 안 써요. 왜냐면 그 자료가 너무 옛날 자료면 지금 상태랑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하다가 왜 안 돼? 하고 막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2-3년 내의 자료들로 봐주시고, 그 자료가 없다면 옛날 자료 봐도 되는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버전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이라도 잘 매칭이 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편할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소개를 드리고, 이것도 뭐 이런데 찾다 보면은 나올 겁니다, 아마. 구글링은 그냥 항상 해야 된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숙달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질문하려고만 해도 사실 구글링 한번 갔다 와야 되면 그것도 연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또 잠깐 가졌다가 1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